제2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25번까지 문제풀이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6번 들어갈까요? 26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경제를 풀어봐야 돼요. 경제. 시기를 찾고. 자, 서울 근교와 각 지방 대도시 주변에 파, 마늘, 배추, 오이밭에서는 밭에서 사두락의 땅으로 수백량의 수입을 올린대요. 그러니까 땅은 얼마 안 되는데 수입은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서북지방의 담배, 그리고 관북지방의 삼, 모시, 그리고 생강, 지황, 밭은 논농사가 가장 잘 되었을 때 수입과 비교하더라도 이익 10배나 된다라고 써있고, 지금 출처 경세 유표지요. 자, 지금 보면 뭡니까? 조선 후기에 어떤 작물이에요? 상품 작물. 상품 작물의 재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성을 찾아라. 1번. 목화가 처음 전래됐다. 고려말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틀렸고. 두 번째. 장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초부터 나타납니다. 조선 초부터. 조선 후기에 장씨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시전이 한양의 종로거리에 처음 조성이 되었다. 역시 시전상인 조선 초. 고려 때도 있었는데 일단 이제 조선 얘기했으니까 조선 초로 보셔야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고구마, 감자와 같은 구황작물이 재배됐으니 고구마는 일본에서, 감자는 청에서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구황작물. 자, 다섯 번째. 건원, 중보가 만들어졌으나 유통은 부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려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 화폐. 유통이 안 되겠죠. 지금 맞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상평통보의 전국적인 유통, 이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겠지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역사신문, 조선 후기 화단의 새바람. 벌써 나왔네요. 조선 후기를 찾아라라는 거잖아요. 그는 도화서 화운 출신으로 풍속화를 배우기위해서 산수와 연모화에도 능했고, 도시 양반들의 풍류와 부녀자들의 생활, 사랑 표현,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화폐에 담았다라는 것이요. 김홍도, 장승업. 그러면 김홍도하고 장승업은 아니다라는 건데 삼원이라고 불렀다라니까 뭐가 빠졌어요? 신윤복이 빠졌습니다. 이 신윤복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1번. 18세기 그림이죠? 누구예요? 정선의 금강전도가 나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것이 김홍도의 씨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홍도, 씨름도. 자, 세 번째 보시면 이 김득신의 노상 현알이에요. 그래서 노상에서, 그러니까 길 가다가 현알을, 그러니까 그 현인을 배웠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요것은 이제 영모도인데 대련도라고 하는데 영모도 중에 대련도. 그래서 요것은 장승업의 그림입니다. 장승업. 다섯 번째 보시면 이것이 이제 신윤복의 미인도죠. 미인도. 신윤복의 미인도다라는 거 됐습니다. 우리가 28번 문제로 가볼까요? 28번.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 인물. 허생이 안성에서 밤, 대추, 감, 이렇게 이제 사들였는데, 그 두 번째 줄에 그가 과일을 매점하자, 매석,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까지 갑니다. 과일값이 폭등하자 10배의 값으로 되팔았죠. 자, 지금 뭡니까? 매석. 그래서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에 대한 내용. 그래서 도고를 비판하고 있죠. 도고의 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작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허생전은 누가 썼어요? 박지원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생전 문제가 아니고 박지원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북학위에서 상공업 육성 북학이 박제가지요. 중상학자 박제가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죠. 자,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 화폐 필요성을 강조했으니 이가 바로 박지원.
자, 세 번째. 마을 단위로 토지를 경작하는 여전론 정약용이죠. 이 정약용은 공동 경작, 공동 분배를 주장을 했고 여전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이게 맞나 봤더니 안 맞아요. 이 여장이 잘못된 사람이면 이게 더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론을 내가 수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전제로 바꾸죠. 네 번째, 우서에서는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을 했으니 유수원이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매매를 금지하는 영업전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던 이익입니다. 이익의 한전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29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 긋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동상 왼쪽은 가슴에, 그렇죠? 오른손 검지는 하늘을 가리키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것이요. 이는 최저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경주 출신 몰락 양반으로 이런 종교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동학이죠. 동학은 1860년 최재우가 인내천 사상을 지금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1번. 마음속 한 울림을 보시는 시천주, 인내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평등사상도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자,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예언사상, 경전으로 삼았다. 이것은 예언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천주교 때문에, 그렇죠? 제사 금지 때문에 탄압을 받게 되지요. 단군을 교조로 받드는 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반전, 대종교지요. 그래서 나철 5교에 의해서 단군 신앙이 이제 만들어진다. 교단 정비.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인간 평등을 평등과 내세적인 영생을 주장했던 개신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내천 사상, 동학, 최재우. 자, 30번 문제로 갈게요. 나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요게 조금 어려운 건데, 그죠? 가번 보니까 좌우위, 신호위, 흥위, 금호위, 천위, 간문위를 일컫는 군사 편제로 고려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었다니까 고려에 보니까 위가 6개지요. 그러면 가번은 고려의 6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고려의 6위 중앙군이죠. 그렇죠? 2군 6위 중앙군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4번 보시면 어영청은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설치했다. 이것은 이제 고려. 이것은 중앙군. 조선의 5군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려와 조선에 대한 내용 둘 다 중앙군이죠. 1번. 기억권. 기병, 승병, 보병으로 되어 있는 거 신기군, 그리고 신복은 한옥마군. 이거 뭐예요? 별무반이죠. 별무반. 그래서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해서 조직을 했었다라는 것. 니은번은 수도경비와 국경방어를 담당하는 중앙군.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죠. 중앙군 둘 다 중앙군이니까 니은번 맞고 디귿번.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편제되었다. 이것은 고려 2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2군. 그래서 6인데 2군 얘기하니까 틀렸고. 1번 5군영의 하나로 수도인 한성을 수비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죠. 5군영의 하나. 근데 지금 2군 조선의 5군영이 아니고 고려의 2군 얘기니까 틀렸고 니은 1번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것이요. 31번으로 갈까요? 31번은 그래 31번 이따가 합시다. 조금만 치울까요 여기? 살짝만. 31번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마지역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 강화도, 제주도, 검도, 저령도, 독도네. 이렇게 도는 거네. 그렇죠? 한번 풀어봅시다. 지역 문제 하나하나 찾으면 되겠죠? 1번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한 곳은 어디예요? 거문도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인데 강화도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조차를 요구시켰는데 러시아의 저령도지요. 저령도조차 요구를
거절했죠. 그래서 독립협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나로 돼 있죠. 세 번째, 삼별초가 추후양증을 전개했다. 어딥니까? 제주도가 돼야죠. 강화도,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 그런데 거문도라고 돼 있고. 네 번째, 조선왕조의 실록을 보관한 사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는 춘추관, 그렇죠? 일단 춘추관에서 없어졌으니까 춘추관 5대 사고에서 4대 사고로 바뀌었죠. 지금 4대 사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대산 체크되어 있는 거 없죠? 그리고 태백산 있어요? 없지요. 정족산도 없어요. 그리고 적상상도 없다라는, 북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없어요. 다 없어. 사고는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 다섯 번째,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서 관할 영토임을 명시했으니 이거 독도인데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31번에 5번이 정답인데 32번으로 갈게요. 자, 31번 독도에서 대한제국 칙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 정은 태화동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울릉도, 그리고 석도와 죽도를 관할한다, 포함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석도, 돌로 된 섬, 독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 칙령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독도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칙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고, 가하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오는 걸 찾아봐라. 자, 외 규장각 의궤가 나왔어요. 이 의궤는 언제 약탈당해서 국외로 유출되었다가 145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이거 병인양요 때 약탈당하죠. 병인양요 때 외 규장각 도서를 약탈당해요. 어디? 프랑스에. 그래서 병인양이 1866년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145년 만에 돌아왔대요. 145를 더 가니까 2011년이 나오죠. 자, 2011년에 우리가 가져왔는데, 일단 그 G20 정상회의가 2000년에 있었어요. 2000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사르코지 프랑스 그 대통령이 합의를 냈어요. 그래서 5년 단위의 갱신, 그래서 영구 임대 방식으로 너희들한테 돌려줄게. 그래서 2011년에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외 규장각 의궤입니다. 그렇죠? 1번,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1871년 척화비지요. 두 번째,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병인 박해지요. 자, 이 병인 박해 결과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하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2번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세 번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군민에게 격침되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애들이 1871년에 친미 양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오페르트가 남영군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다.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5번, 일본 군함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으니 이 운요 사건이죠.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됐다. 자, 32번에 2번이 정답. 33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근 전 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이때 사길공에서 서울 진공에 영을 바라니 그 목적은 서울로 들어가서 통감부를 쳐부수고, 통감부니까 1905년, 1910년 사이 쳐부수고, 그런데 통감부가 설치가 됐으니 1906년부터 10년 사이 성하의 매행을 이루어 저희의 소위 신협약들을 파기해서 그 안에 신협약이 있었으면 1907년 한일 신협약이겠죠. 그것이 정미칠조약이고, 대대적 활동을 기도함이라. 자, 전군의 명령을 내려서 일제히 진군할 것을 재촉해서 동대문 밖에 다다를 때 이렇게 돼 있어. 자, 대한매일신부에서 의병 활동을 지금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어떤 군대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 서울 진공작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907년 정미의병이고, 자, 이들이 군대를 조직해버리지요. 그것이 뭡니까? 13도 창의군이죠.
여기에 이 인형 군사장 그리고 허위가 부대장으로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하고 이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죠. 1번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으니 이것은 갑신정변 때 내용 아닙니까? 갑신정변 때 개화당의 활동. 자, 두 번째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이모군란. 세 번째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를 목표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 이 13도 창의군 대부분이 누굽니까? 양반 유생이요. 양반 유생들은 왕정을 복구하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화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네 번째 공화정은 이제 신민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은 자 고종의 권고를 받아서 대부분 해산하였다. 이거 을미의병 때 아닙니까? 그렇죠? 단발령을 철회했고 아관 파청을 단행한 다음에 이제 해산하는 것이 어떠냐? 자, 다섯 번째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 진공을 할 때 각국 영사관에 다 서신을 띄우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군으로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을 해달라라고 서신을 띄웠었다. 34번 들어갈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결성 취지서. 완고하고 부패한 국민 생활을 개혁할 신사상이 시급히 필요하다. 신. 우둔한 국민을 깨우칠 수 있는 신교육이 필요하고 미약한 산업을 일으킨 신모범이 필요하고 요컨대 신정신을 불러 깨우고 신단체를 주입해서 새로운 국가 신민회를 만들자라는 얘기잖아요. 신민회는 1907년에서 1911년 안창호 양기탁 그렇죠. 그래서 비밀 결사로 조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봤듯이 공화정을 추구를 했었다라는 거죠. 1번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모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임정의 초기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했었다. 보안회 얘기죠. 보안회. 보안회는 1904년 단체. 세 번째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활동했다. 의열단이죠.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1923년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의 행동강령을 작성을 해줬다. 자, 네 번째 남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으니 이것이 신민회고 그 단체는 신흥강습소 그렇죠? 혹은 신흥무관학교 다 맞죠? 다섯 번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 간의 연대로 조직됐으니 이것이 신간회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결실입니다. 자, 34번에 이제 4번이 정답. 우리가 35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미출군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러일전쟁이 일어난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 신문에 대해서 검열을 하고 있어. 러일전쟁 1904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기탁 선생이 영국인 베델과 함께 새로운 신문을 창간했대. 대한매일신보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래서 1904년 만들어서 1910년까지 활동했던 베델과 양기탁의 신문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의병 기사 같은 것들을 실었고 그렇죠? 얼른 일제 감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었죠. 왜? 베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자, 1번 시일야 방송되고 황성신문이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80일 동안 정간당하기도 하고. 자, 최초로 상업 광고를 기재했다. 한성주보입니다. 주보. 한성순보를 이어받아서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 세 번째, 천도교에서 발행한 신문은 만세보겠죠. 만세보 천도교계 신문. 네 번째,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이겠죠. 그래서 독립신문은 영문판도 있었다라는 거. 다섯 번째,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고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뿐만이 아니고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도 동참을 했었다라는 것 기억 같이 해주시고 3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상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신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영남에 있는 까닭에 유신의 정치를 도운 적이 없다. 그러나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온 황준원, 황준센의 조선 책략은 그 아랫줄에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가슴이 떨리고 통곡하면서 눈물이 났었다라는 것.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지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뭐래요? 이 영남만인소에 대한 내용 아니되옵니다죠. 뭐 그렇죠. 그래서 개화는 절대 안 된다. 개화 반대잖아요. 이 내용이 왜? 조선 책략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 1번 미국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였다. 당연하지요. 자, 두 번째 의회 설립과 자유민권을 주장하였다. 독립협회 내용. 세 번째 문벌 폐지와 인민평등권의 확립. 뭐예요? 갑신정변. 자, 네 번째 보실게요. 패전개혁안 실천을 위해서 집강소 동학 농민군이겠죠. 동학농민군. 그래서 집강소. 다섯 번째 조선의 주권을 지킬 방법으로 중립화론 6.1준. 6.1준이 이제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중립론 하면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들러, 그렇죠? 독일 부영사관 부들러도 있었다라는 거죠. 36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37번 문제로 갈게요. 항상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그래요. 와, 선생님 너무 쉽게 푸시는데요. 아니, 쉽게 풀어드려야 저라도 쉽게 풀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렵게 풀면 학생들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탁탁탁탁 나와줘야. 자, 3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청이 대원군을 군란 책임자로 몰아서 텐진으로 납치해갔다. 청나라가요, 우리 동네에 와서 대원군을 납치해간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무군란이에요. 1882년 모든 책임을 흥선대원군에게 묻고 납치를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와 새로운 약조를 맺었다던데 그 약조로 청나라한테 라는 얘기죠. 자, 지금 보면 이무군란 이후에 체결한 조약. 그런데 지금 청나라 얘기하니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과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크다라는 거죠. 청나라. 그렇죠. 그래서 청상인의 특권을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 청나라 애들은 이제부터 고문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고문 파견. 그래서 마젠창 그리고 멜렌더르프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1번. 자, 운산 채굴권을 미국에 준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관 파천 이후에요. 아관 파천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고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할 거 없이 이권을 다 뺏어가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관 파천이 1896년에 있었고, 자, 이무군란 1882년에 있었으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죠? 틀렸고. 두 번째. 자, 한성의 전차 부서를 허한 다독은 미국 애들한테 허하는 것이고요. 1898년에 전차가 이제 만들어져 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경인선 철도 부설권이 너무 관대요. 원래 이게 미국에서 경인선을 1899년에 가지고 있었고, 얘들이 이제 착공을 했는데 일본 놈들이 1년 뒤에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과 관련 있는 것이니까 틀렸고. 네 번째, 내지통상권을 처음으로 허용한다. 내지통상권이 뭐죠? 우리 동네에 와서 한반도에 와서 마음대로 상행위를 해라 라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 두만간 산림체벌권을 내준다. 러시아에게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관 파천 직후에 러시아도 와서 두만간 산림체벌권을 뜯어갑니다. 자, 3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라.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 너무 어렵다. 게다가 얼음 덩어리가 댐모처럼 흘러내렸고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밤 12시 정각까지 영릉가에 들어가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내려야 되는데 양세봉 사령관은 자 이게 뭐냐? 자 양세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 영릉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지요. 그래서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한중연합작전 아닙니까? 그렇죠? 1930년대 전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 자, 여기에서 군대, 어떤 부대? 조선혁명군을 찾아라. 자, 1번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대한독립군단이에요. 1921년 대한독립군단이 우리의 독립군의 연합 부대가 자유시에 가서 변을 겪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연합군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 한국 광복군 얘기지요. 그래서 1940년 만들어진 한국 광복군 임시정부 산하. 세 번째,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힘을 합쳐서 항일전쟁을 전결했었고, 네 번째,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부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요것도 이제 이 문구도 잘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조선의용대. 다섯 번째,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면서 군사력이 증강되었으니 이 한국광복군 얘기입니다. 김원봉의 한국광복, 조선의용대가 1942년 한국광복군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좌우통합 정부가 이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데 한국광복군 1942년 흡수통합.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타난 정세. 자, 첫째, 청국은 조선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인정을 하고, 둘째, 청국은 랴오등반도, 요등반도와 타이완, 포무제도를 일본에, 그러니까 지금 요동과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뭡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것은 청일전쟁의 결과죠. 그래서 1895년에 청나라가 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요동반도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이후 상황 무엇이 있었을까? 자, 기억번. 급진기합화 정변을 일으킵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 상황이니까 안 되고. 니은번.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1895년 을미개혁인데, 자,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청일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삼국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애들이 압박을 가하죠. 요동반도 할양한 거 다시 돌려줘. 돌려주게 되죠. 이것이 삼국간섭. 그 다음에 우리 조선 내에서 친러 세력이 급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열받죠.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켜요. 천벌받아야죠. 아무튼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을미개혁을 단행을 하지요.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관바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니은번. 을미개혁이 일어났다. 이 이후 상황 맞죠? 자, 디귿번. 동학농민군이 환토위원회에서 광군을 물리쳤다라는 1894년 상황이잖아요. 들렸고. 리을번 보시면 삼국간섭의 영향으로 친러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렇죠? 친러파가 득세하니까 니은번과 리을번 정답은 4번에 있지요. 4번이 정답. 40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 주요 답사지, 헐빈, 환인 다 간도 지역, 만주 지역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만주의 한민족 역사를 찾아서 주몽의 땅, 졸본성, 대륙의 혼, 광개토, 대한능비, 그렇죠. 발해곱은 정혜관.
공주묘. 그럼 또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만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1번 해외 민족 교육이 유월함 서전 서숙은 북간도에다가 1906년 북간도에 이상설이 가서 세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양평화론의 기수 안중근 의거지 하얼빈에 있어요. 하얼빈. 북간도 그러니까 만주 맞죠? 하얼빈 저 꼭대기니까 만주 맞죠? 자, 세 번째, 위대한 독립군 승리 현장 청산리. 역시 청산리도 간도 지역에 있었죠. 1920년 청산리 대첩. 자, 독립군사관 양성 신흥무관학교 남만주에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만주 지역입니다. 간도, 서간도. 자, 다섯 번째,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항일 의병장 최익현. 최익현은 안타깝게도 대마도에서 순국하시죠. 그렇죠? 대마도 안타깝다. 그래서 40번에는 대마도 1번, 5번이 정답. 자, 됐습니다. 41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1942년 여름 함흥 영생고등여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우리말로 대화하다가 적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 1940년대요. 일본 경찰은 취조 결과 여학생들이 민족주의 감화를 준 사람이 서울에서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정태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선 어학회를 습격하죠. 치안유지법.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조선 어학회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이윤재, 한징 이분들은 이제 옥중 고문을 못 이기고 이제 사망하게 되고, 자, 이 조선어학회는 한글 맞춤법 표준안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왜 이걸 방해하느냐? 자, 1930년대는 뭐하죠? 민족 말살 통치예요. 다시 얘기해서 한민족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어, 조선말, 조선글 이런 거 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위반이에요.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어학회 사건, 우리 글, 우리 말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독립운동이죠. 그렇죠? 항일투쟁이었다는 거예요. 1번. 자, 형평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이제 조선형평사죠. 1924년 조선형평사. 형평사.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1920년에 조선교육회에서 총독부에 얘기하죠. 그런데 묵살당하니까 그럼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자, 3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한 것이 이 조선어학회지요. 자, 네 번째,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이해체계를 확립했다. 그래서 육일준, 지석영 이 선생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 1907년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고전 간행 그리고 귀중 문서의 보존과 전파를 목적으로 했다. 조선 광문회. 1910년 단체입니다. 1910년.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에 대한 내용은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그 역사도 엄청나게 시험 많이 나오죠. 독립운동, 역사.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뭐 정인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역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조선어학회, 그리고 뭐 조선어 연구회, 국문연구소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본 놈들이 1940년대, 30년대 말에 가면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살리겠다.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독립운동이 되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42번. 다음 노래가 불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 외놈 때려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광복군 제2지대. 뭡니까? 한국광복군이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학도 지원병을 독려하는 문인. 그렇죠. 학도 지원병, 국내에서 지원을 해라, 뭐 이렇게 지원병제가 시작되었었고, 그렇죠. 그때 한국 광복군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일본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 광복군, 일본군에서 이제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으로 또 흡수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토지조사령 1910년대지요. 세 번째, 경성제국대학 1920년대입니다. 일본 놈들. 네 번째,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을 했다라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회. 근우회는 1927년에 만들었으니까 1920년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2번에 1번이 정답, 4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말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이냐.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라는 거죠. 국학연구. 어떻게 하면 2천만 동포의 눈에 나라는 글자가 배어있게 할 것이냐.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의 아와 비아의 투쟁. 그래서 출처가 조선 상고사니까 신채호 선생이구나. 자, 신채호에 대해서 풀어봐라 라는 거죠. 1번 사료 편찬소에서 이 임시정부의 활동이에요. 임시정부 사료 편찬소에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했다. 안창호입니다. 안창호가 활동을 했었고, 자, 여의당 연설을 간행하려고 조선학 운동을 하였다라는 거죠. 조선학 운동은 이제 정인보, 문일평. 자, 세 번째, 진단학회를 설립하는데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거지요. 진단학회, 손진태. 자, 이 신채호 선생은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구신론 박은식. 역시 민족주의 사학자지요. 독사신론 신채호지요. 그렇죠? 독사신론 43번에 5번이 정답. 우리가 44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신문은 오른쪽부터 읽어야죠. 금일부터 실행.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 내 살림 내 것으로. 오른쪽은 조선 사람 조선 것.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지요. 어디에서 시작해요? 평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1번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 회사령은 언제 폐지돼요? 1920년에 폐지되지요.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에 만들어지고 1922년에 평양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장려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울에서 1923년에 물산장려 회가 만들어지는데, 서울에. 자, 지금 1번에 회사령 폐지는 1920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된 거예요? 회사령 폐지. 근데 어떻게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은 이놈들이 이 산미증식개혁을 하죠. 산미증식개혁을 하는 것이 물산장려운동, 우리 그래도 민족 우리 민족의 운동이었다라는 건데, 산미증식개혁은 전혀 틀리다. 수탈 계획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민족 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학생이 중심이 된 농촌 계몽운동이었다. 1930년대 초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분화로드 운동과 그리고 문자 보급운동, 농촌 계몽운동이 전개가 됐죠.
다섯 번째. 자,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니 이것이 뭡니까? 형평운동이죠. 형평운동은 1920년대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 3번이 정답. 45번 문제로 갈게요. 가,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시작된 소작쟁이는 지주에 대항하여 일어났는데 지주는 소작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그래서 1923년에 시작돼서 1924년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악덕지주 문제철이 80%에 육박하는 그 소작료를 서태석이 소작쟁이를 참가를 하면서 40%까지 다운시키는, 그렇죠? 자, 가번이고요. 나번. 원산에서 일본인 간부의 조선인 노동자 구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원산 총파업이 있었다. 1929년이죠.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자, 기억번. 조선농민총동맹이 주도되었다. 조선농민총동맹은 1927년에 조직이 돼요. 그러면 이때 조직돼요? 안 되지요. 틀렸다. 니은번도 역시 가에 대한 설명인데 참여 농민의 소작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죠? 거의 뭐 80%까지 갔던 이 소작률을 어떻게 40%까지 다운을 시켰으니까 성과가 있었죠. 디귿번. 국외 노동단체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 당연하죠. 자, 리을번.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의 계기가 됐다. 조선노동공제회는요 1920년에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요거 한참 뒤인데 요거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번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6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 어린이날, 그렇죠? 어린이날이고 동아일보 1922년.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었구나. 그렇죠? 이게 소년운동이잖아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 뭡니까? 소년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냐면 천도교죠. 천도교계 소년회. 그래서 방정환. 자, 당시에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지요. 됐습니다. 자, 1번 천도교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맞지요. 두 번째. 박은식이 대표가 되어 이끌었다. 방정환이 주축이 되었지요. 세 번째.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됐다. 사립학교는 1908년에 일제에서 사립학교 탄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1922년이에요. 시기적으로 너무 멀지요. 네 번째, 대한자강회가 활동을 이어갔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 단체인데요. 없죠, 이 당시에는. 다섯 번째, 독립협회 지원을 왜 받아요? 독립협회 지금 벌써 없어졌는데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46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7번 문제로 갈게요. 자, 47번. 어린이날은요, 1922년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어린이날 기념회는 1년 뒤인 1923년에 기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22년이 맞아요? 23년이 맞아요? 22년이 맞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23년이 맞았다. 뭐 맞다고 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푸시면 돼요. 뭐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그렇게 22년이냐 3년이냐 안 내요. 자,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근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독립운동가들이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만든 단체 창립대회에 다녀왔는데 이상재 선생님이 회장에 추대되고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신간회지요. 1927년 조직이 되었고 1931년까지 활동을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체 신간회지요. 자, 1번
대한국민의회로 개성되었다. 대한국민의회는요, 1919년 단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렇죠?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의 대통령 손병희. 자, 두 번째, 의열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었다. 뭐, 의열단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인애국단도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구미위원부, 1919년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단체죠. 이승만이 워싱턴 DC에 세웠다. 네 번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진흥을 했으니 신민회의 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양, 오산의 학교 건립. 다섯 번째, 광주학생 항일 운동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하였으니 이것이 5번 신간의 활동이다 라는 거죠. 5번이 정답. 48번. 자, 가에서 라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보자. 순서 맞추기네요. 가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라는 거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지요. 자, 그리고 나번 8.15 광복 1945년이지요.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번,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환영대회. 그러니까 임시위원단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환영대회 1948년 1월 달에 있죠. 아직 정부가 세워지지 않은 때지요. 자,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는데 46년, 47년 상황이죠. 자, 그러면 나번이 먼저 가야 되고 라번이 가야 되고 정부를 세우기 위한 임시위원단. 그러면 나라 다가. 나라 다가. 그렇죠? 4번이 있네요. 49번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된 국회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정당병 의석 분포인데요. 거기 보면 무소속이 85명, 대한독립 촉성 국민의 55석, 한국민주당 29석, 총 의석수는 200석. 모르겠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제주도 2석 1년 뒤 선출. 자, 지금 보면 200석이에요. 200석이 있는데 총 200석 중에 2석은 공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주도라고 돼 있잖아요. 제주도 4.3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200석 중에 2석 빠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이거 초대 국회입니다. 1대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1대 국회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 1대 초대 국회 임기는 2년이니까 그러면 1948년에 초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1950년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네요. 이때 상황을 찾아라. 기억본 유상매수, 유상분별 내용으로 하는 농지기억법은 1949년에 만들죠. 그러니까 맞지요. 미음번.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제정했으니 1948년 9월 달에 만들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고. 디귿번. 공직자의 부정회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한 것은 전두환 정부예요.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제정하였다. 리을 1번. 그 시행은 83년이에요. 어찌됐건 전두환 정부다라는 거죠. 민주화 정착을 위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년에 제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김영삼 정부죠. 그래서 기억 니은번 1번. 자, 50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라.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가번.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에 있었고, 자, 전두환 정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1982년에 있었고, 다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에 있었고, 라번 남북정상회담 2000년에 있었죠. 자, 기억본 볼까요?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황 방문을
성사시켰다.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잖아요. 틀렸고 니은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가와관계 있어요.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절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이 기억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렇죠? 디귿번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1991년 맞지요? 리을번 개성공단 조선에 합의하였다. 2000년에 합의해요. 그래서 공단 그 착공은 2002년에 합니다. 어찌됐건 김대중 정부 맞죠? 그래서 디귿 리을번 5번이 정답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 그 기출문제 왜 보는 거죠?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모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아는 것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모르는 것도 뭡니까? 모르는 것은 파악해서 이론 강의를 다시 본다든가, 그렇죠? 이론 공부를 다시 하셔야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 철저히 하시고, 최소한 3회차 정도, 직전 3회차 정도는 무조건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꼭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몇 회입니까? 26회차에서 다시 뵐 건데요. 그때 저랑 안 뵈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그만 보셔야죠. 자, 정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